최근에 우리나라에 화폐 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화폐 단위 조정, 즉 리디노미네이션 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파장이 큰 그런 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 화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현재 이 화폐 단위 조정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말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 부자들, 5만 원짜리 지폐를 엄청나게 집안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치적으로 현재 현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정권에서 이 화폐 개혁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다음번에 정권을 우리가 잡으면 이런 개혁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하지 마라. 이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무슨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냐? 제가 1년 전에요, 작년 6월 달에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이 1년 전의 글을 토대로 해서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는지, 또 왜 이런 화폐 단위 조정이 시급하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화폐 단위 조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뒤에 동그라미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뒤에 많이 붙어 있는 군더더기 동그라미들을 확 떼내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이 한국은행도요, 이 화폐 단위 조정에 대해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작년 3월에도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이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올해 3월에도 똑같이 이 화폐 단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이걸 지금 이 화폐 개혁을 이렇게 시행할 그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이제 공을 떠넘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 화폐 단위 조정과 관련된 화폐 개혁 관련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타이밍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글을 쓰던 이 시기가 바로 작년 6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아직도 높고, 그럴 때 이 화폐 단위 조정과 같은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뭡니까?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해버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화폐 개혁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화폐 개혁이라는 이 조치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도요,
통화량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화폐 단위 조정을 하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아니, 돈이 안 도는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돈을 안 써요. 특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화폐 단위 조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액권인 5만원짜리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지폐가 전체 통화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5만원짜리 지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부자들이나 기업의 금고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나와가지고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게 지금 숨어 있으니까 이 경기 침체의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숨어있던 이 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동그라미가 2개씩 3개씩 따라 나니까 물가가 싸지는 그런 심리적 착시 효과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단순하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된 인플레이션은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액권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실물을 보유해야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 그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래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거래가 일어나야 돈이 돌게 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 유지를 바라는 기득권 세력은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이라는 그런 이유들을 내세워가지고 화폐 개혁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건 역사상 그 어느 때든 다 이랬습니다.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움직여가지고 정부의 개혁 조치들을 방해하고, 이건 전부 다 이 고액권 보유 세력들, 이 기득권 세력들, 어떻게 보면요, 논리적 비약이라도 볼 수 있지만 경기 침체의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이미 이런 막 반대 목소리가 이미 좀 많이 높아지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딱 취했었어야죠. 적어도 1년 전에요.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이 화폐 개혁이든요,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그런 조치들이나, 지금 정부는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침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마저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을 굉장히 주시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 화폐 개혁은 모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1953년 그리고 1962년 이미 2번의 화폐 단위 조정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도 역량에서 지금 현재 화폐 개혁한다고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정말 이 화폐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환율이나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득권 세력의 이 저항이 거셀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혁적인 조치는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 김영삼 정권 때도요, 금융실명제 이런 거 조치 취할 때 전격적으로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